음악과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샘튜브 오승열입니다. 이게 가끔 해야 좀 가치가 사는, 자주 할 수도 없고 자주 했어도 안 되고 어쩌다 한 번씩 해야 의미를 갖는 그런 코너인데, 타이틀이 무려 소리샵 내에 있는 숨은 보물찾기입니다. 타이틀만 알려드려도 대략 이게 뭔지 아마 짐작을 하실 텐데, 신제품들이 막 쏟아지다 보면 이전 제품이 충분히 가치를 발견할 그럴 기회도 못 갖고 묻혀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딘가에는 계속 있었어요. 지나가다 본 적도 있고 브랜드 이름도 알고 있는데 실제로 그게 어떤 제품인지, 어느 정도의 소리를 내는 제품인지 파악을 할 기회를 이렇게 못 갖는 그런 제품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걸 왜 끄집어내려고 하냐면, 어떤 제품들은 최신의 제품보다 더 뛰어난 성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다 보니 소개할 기회를 못 갖고 이렇게 묻혀가는 거예요. 아마 이런 기회조차 없다면 그 이후에도 그 제품에 대해서 파악할 기회는 점점 더 적어질 거예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여하튼 각자의 기준은 다르지만 그런 걸 여러 차례 보다 보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누군가가 저한테 특정 가격대 제품을 추천해 달라고 그러면 저는 오히려 이 제품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사세요, 좀 더 친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면 그거 그렇게 유명한 제품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반응을 해요. 그 유명한 제품이라는 게 뭘까요? 매일 어딘가에 이렇게 배너로 광고가 떠 있고 유튜브에서 여러 번 나와서 얘기하고 이러면 유명한 제품이 되는 거죠. 그런 제품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각광을 받고 소개의 기회가 많아지지만, 그 이면에 묻혀 있는 그거보다 나은 제품인데 기회를 못 가진 제품들, 그런 제품들을 발견하는 재미는 직접 들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소리샵 내에서 이 제품을 꼭 들어봐라, 그들보다 더 나은 제품일 수 있다, 이런 제품을 제가 3개를 골라봤습니다. 고르고 보니 스피커가 2개고 앰프가 하나인데, 그냥 제 가까운 쪽부터 이렇게 특별한 의미 없이 그렇게 시작을 할게요. 우선 제 옆에 있는 이 까만색 폭은 좁고 뒤로 긴 앰프가 사이러스 40 앰프, 인티 앰프입니다. 사이러스 앰프는 추종자들이 좀 있습니다. 가격 고하를 막론하고 최고라고 하는 그런 분들도 은근히 있고, 딱 그럴 때 쓰는 그런 용도에는 사이러스를 대신할 만한 앰프가 많지 않은 고유의 영역이 있는 그런 앰프죠. 그게 사이러스가 일반 오디오파일들한테 알려진 그런 이미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이러스에는 디자인이든 사운드든 겉모양이 화려하고 사운드 자체가 귀를 잡아끄는, 듣는 사람의 귀에 화려하게 어필하는 그런 앰프하고는 좀 거리가 멀고, 디자인 자체도 외관으로는 지나가는 사람을 이렇게 잡아끄는 이런 재주는 없는 앰프라고 보셔도 되고요. 하지만 사이러스가 그게 다였다면 절대로 그런 사용자 그룹이 생기거나 오늘 제가 이렇게 언급을 할 그럴 일은 없었을 거예요. 사이러스의 진짜 가치는 그 이면에 있는 스피커를 드라이브하는 뛰어난, 특히 7, 80년대 영국 앰프, 하이파이계에서 굉장히 독보적인, 일반적인 영국 앰프들하고 성향이나 스타일이 좀 달랐고 오히려 미국계 사운드와 유사한 날렵하고 정확한 그런 드라이브를 하는 앰프였기 때문에 이 제품의 진면목을 아는 분들은 이 앰프를 대신할 앰프가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독자적인 사이러스 사운드를 구축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러스는 오랜 동안 베이스 통제를 잘하는, 저음에 양감이 많고 구경이 큰 그런 베이스 유닛들 있죠. 그런 걸 고분고분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는, 그리고 높은 대역은 기민하게 움직여서 전대역 특성이 잘 이어지는, 흔히 말해서 대역 밸런스가 굉장히 좋은 그런 앰프로 명성을 떨쳐왔습니다. 특히 이 앰프 40은 사이러스가 설립 40주년을 기념해서 새로운 포맷으로 40 시리즈의 중심이 되는 인디 앰프로 그렇게 개발이 됐습니다. 이 수치들도 좀 독특해요. 출력은 6옴 스피커를 드라이브하는 걸 기준으로 했을 때 100W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일반적인 8옴으로 환산해 보면 81W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사이러스 앰프들이 최선을 다해서 투입시킨 물량이 이쪽 디지털 부분이에요. 그래서 디지털 인터페이스가 풍부하기도 하고 뛰어난 DAC 단이 들어있는데, 거기 중추가 되는 게 ESS의 ES9039Q2M, 거의 최고 수준의 칩이죠. PCM으로 32비트에 768kHz까지, DSD는 1024까지 그렇게 아날로그 변환하는 뛰어난 DAC를 탑재하고 있다는 것도 이 제품에서 의외로 잘 안 알려져 있는 부분입니다. 아마 사용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정도 등급의 인티 앰프나 올인원 앰프들에서 그 정도 DAC 등급을 갖춘 앰프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터페이스가 대단히 풍부해서 뒤쪽 패널이 빼곡하게 인터페이스를 갖추고 있는 그런 앰프라고 종종 소개를 하고 있는데, 포노단이 기본 탑재되어 있어서 어느 턴테이블이든 연결해서 LP를 들을 수 있고요. HDMI EARC 단자가 있어요. 영상기기랑 연결해서 영상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인터페이스까지 확장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프리아웃이 있어서 자사 파워 앰프랑 연결해서 좀 더 출력을 늘리거나 모노블록을 써서 스피커 쪽에 파워 앰프를 연결한 채로 그렇게 프리앰프로 활용할 수도 있게,
기본적으로는 인티앰프지만 그렇게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든 그런 제품이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엇보다 앰프 본연의 성능, 뛰어난 드라이브 능력과 정확한 사운드, 이런 앰프를 찾고 계시다면, 그리고 크고 화려한 앰프 이런 거에 좀 지친 분들이면 사이러스 대단히 만족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컴팩트하게 만든 대신 확장성을 늘린 그런 걸 전제로 한 디자인이기 때문에 같은 40 시리즈 패밀리들이 있어요. 말씀드린 40 PSU 같은 전용 파워 서플라이, 그다음에 40 CD 플레이어죠. 그다음에 40 ST 스트리머, 그렇게 4개 세트로 원 브랜드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게 제작된 그런 시스템의 인티앰프입니다. 그 다음에 제 옆에 있는 엘립손 XLS7. 이 스피커는 아마 많은 분들의 시선을 잘 끄는, 지금 시점에서 꽤 독특하기도 하고, 그 베풀의 얼로케이션이라고 그러죠. 이 베풀을 구성한, 그리고 이 독특한 컬러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시선을 끄는 제품 중에 하나인데, 제품을 들어보신 분들이 의외로 많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 제품을 소개하는 건 당연히 소리가 좋기 때문입니다. 이 제품은 보시는 것처럼 투웨이 제품이에요. 미드 베이스 하나, 트위터 하나. 트위터는 1인치가 채 안 되는 0.9인치 사이즈의 실크돔이고, 미드 베이스는 펄프콘입니다. 이 제품의 이 컨셉 자체가 특이하죠. 최근에 만들어진 제품이면서 디자인 자체는 70년대, 잘해야 80년대 이전에 그때 유행하던 디자인과 컬러 톤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 시점의 제품들하고는 다른 그 마감과 만듦새가 대단히 정교하고 세련되게 만들어진 최신형 스피커입니다. 그래서 종종 이런 컨셉을 뉴트로라고 부르죠. 레트로인데 최근 제품이다 이거죠. 그래서 제품의 컨셉도 그렇습니다. 사운드는 최신의 스피커들, 특히 질감과 음색 묘사가 뛰어난 그런 최신의 스피커들의 포맷 그대로 제작이 되어 있고요. 디자인은 딱 70년대. 심지어 그 레트로 디자인을 의도적으로 설정한 것들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일단 트위터 위치를 옵셋이라고 그래서 정중앙에서 한쪽으로, 뭐 그거는 있을 수 있는데 좌우가 비대칭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좌우 스피커가 구분이 없이 똑같이 한쪽으로만 중심선에서 치우쳐서 트위터를 배치한 그런 디자인으로 제작이 되어 있는데, 예전 60, 70년대에 뭐 제작비 절감 차원에서도 스피커의 좌우 금형을 따로따로 그렇게 만들지 않았던 예전 스피커 디자인들이 그렇게 만든 경우들이 있어요. JBL도 그랬었고, 특히 미국 스피커들이 그런 경우들이 많았는데 그 디자인을 그대로 따라 만들었다는 거. 아니 왜 요새 만든 스피커가 좌우를 대칭으로 못 만들겠어요? 금형값이 아까워서. 절대로 그렇지 않고 그 시절 스피커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갔기 때문이고, 그걸 좀 더 심화시킨 부분은 미드 베이스예요. 이 미드 베이스에 보면 예전 스피커들의 어떤 표시과도 같았던 보이스 코일 리드선을 바깥쪽으로 이렇게 끄집어내고 거기를 본딩한 이런 디자인 있잖아요. 그 모습은 전형적인 지금부터 한 5, 60년 전에 유행하던 스피커들. 이게 제작자들은 잘 아시는 얘기지만 예전에는 기술력 부족으로 통에다가 이렇게 네트워크를 다 넣고 나면 그 안에서 이렇게 보이스 코일을 어디서 붙이기가 어려워서 스피커 바깥쪽에서 작업을 한 다음에 그 리드선 안으로 못 넣고 이 더스트 캡, 꽃갈 모양의 진동판 중앙에 있는 더스트 캡 바깥쪽으로 그 리드선 2개를 끄집어내서 거기다가 이렇게 붙여놓은 이런 방식이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 80년이 넘었다고 하는 이 엘립손의 기술로 그걸 못해서 바깥쪽으로 꺼낸 게 아니라 옛날 스피커 디자인 딱 그런 느낌을 주려고 만든 부분이에요. 그래서 미드 베이스도 재질을 펄프로 만들고, 근데 소리를 들어보면 격조가 높아요. 뭔가 이렇게 화려하게 쏟아지는 소리가 아니라 살짝 뒤로 물러나면서 점잖은, 그러면서도 이 음색과 음의 감촉이 대단히 고급집니다. 어떻게 들으면 제가 이 스피커를 처음에 들었을 때 느낌이 예전 90년대 소너스 파베르 초기 제품들이 있어요. 미니마 아마토르, 엘렉타 아마토르. 사이즈를 보면은 이 미니마 아마토르의 느낌 매우 비슷했어요. 통의 울림만 조금 다르지 그 음색하고 감촉이 그 시절 소너스 파베르의 스탠드 거치형 스피커를 듣는 그런 느낌에 매우 가까웠습니다. 그런 소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스피커에 푹 빠지실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능률도 높은 편이고 앰프를 그렇게 가리지 않습니다. 다만 이 스피커의 이 성향과 가치를 따라간다면은 출력이 한 50에서 100W? 그 정도 되는 순도 높은 앰프 있죠. 가능하면 A클래스 앰프면 더 좋고요. 진공관 앰프도 좋습니다. 그런 앰프로 드라이브 해보세요. 이 스피커 가격이 한 100만 원대 중반? 중후반 정도 될 텐데 그 가격대에서 그냥 득템 하나 하는 횡재에 가까운 소리를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냥 서재나 어디 책장에 올려놓고 들으셔도 보기에도 멋있고, 물론 스탠드에 올려놓고 들으면 소리의 완성도는 좀 더 높아지지만 그렇게 들으시기에도 참 좋은 스피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스피커 찾으셨던 분들 이 제품 한번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이 이 앞에 있는 제일 큰 스피커죠. KLH 모델 3. 전에 KLH 모델 5를 샘튜브에 소개하면서 이 회사의 유구한 역사나 수많은 스토리들에 대한 얘기는 해드렸는데, 자그마치 설립부터 70년이 된 헬리클로스가 만든 회사죠. 이 회사가 2017년에 데이비 켈리가 인수하면서
이전 제품들을 새로 리모델링해서 끄집어내기 시작했는데 지금 기준으로 보면 이 제품에 대한 설명이 없으면 이 또한 레트로 스피커인가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은데 제품의 스토리를 들으면 고개를 끄덕이시고 결정적으로 소리를 듣게 되면 이 제품에 푹 빠질 수 있는 그런 사운드를 가진 제품이죠. 10년 전부터 재발매를 추진해서 그 첫 제품이 바로 모델 5였죠. KLH라는 이름과 동격이자 이 회사의 시작이었던 3웨이 모델 5를 그대로 2웨이로 압축시킨 그 제품이 바로 이 모델 3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KLH 사운드를 좀 더 쉽게 이해하기에는 톨보이나 3웨이보다도 이 모델 3가 더 적절한 제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에 5, 6, 7보다 구사하기도 좀 더 쉽고 공간에 대한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고 작은 공에서 쓸 수 있는 그런 KLH 제품으로 무조건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아시다시피 KLH의 그 고유 방식은 AR에서 창안한 그 특유의 밀폐형 방식이 있죠. 어쿠스틱 서스펜션. 그거를 꽃피운 그 이후에 어떤 스피커 브랜드와도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런 고유의 사운드로 발전시켜왔던 거기에 KLH 절반 정도의 의미가 담겨 있고요. 그리고 최신형으로 제작되면서 1인치 알루미늄 도움 트위터 이게 저희가 아는 그런 금속 트위터의 어떤 물성하고 조금 다릅니다. KLH 고유의 마감과 코팅이 들어가 있기도 하지만 역시 전반적으로는 특유의 어쿠스틱 서스펜션이 트위터에도 영향을 주는 그래서 일반 금속 진동판을 쓴 그런 트위터하고도 소리가 다르게 나는 그런 데 비결이 있는데 그래서 그 소리 자체가 대단히 매끄럽고 금속의 그 쨍한 느낌과 그 고급 섬유의 보풀보풀한 패브릭 소재의 도움의 특성이 절반씩 나타나는 것 같아요. 사운드가 섬세하지만 지나치게 밝게 올라가지 않고 보풀보풀거리는 그런 감촉이 아주 좋은 이 제품의 외관을 보고서 선입관을 가졌던 그런 분이 여지없이 무너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실 더 큰 부분은 그 고유의 밀폐형 방식, 어쿠스틱 서스펜션 방식이 전 대역에 작용을 해서 아주 큰 입력이 순간 들어와도 대단히 안정적으로 야 이걸 이렇게 넘어가네 들려줄 소리를 다 들려주면서도 아주 편안한 느낌까지 주는 그런 다이나믹과 파워 핸들링이 있는 이게 좀 독특해요. 좀 빈티지 AR이나 이런 스피커들로 짐작을 했던 그런 밀폐형의 소리는 원래는 이랬었다. 그리고 그걸 진화시키면 이렇게 된다. 이런 걸 굉장히 잘 보여주는 2웨이가 바로 이 모델 3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피커는 같은 재질의 미드 베이스와 트위터를 쓴 JBL하고도 많이 다르고 최신의 첨단 소재를 쓴 그런 스피커하고도 어떤 면에서 공유를 하면서도 스타일을 다르게 간 아주 독특한 포맷을 갖고 있는 밀폐형 스피커입니다. 원조부터 70년을 진화해온 그런 고유의 밀폐형 방식 그 소리는 이렇게 짐작을 해서는 알 수 있는 소리가 아니고 본인이 제일 잘하는 음악으로 역시 들어보면 아마 대번에 이해가 되실 거고 이 하이파이 스피커에 대한 개념 자체가 조금 생각이 바뀔 수도 있는 그런 걸 알려줄 수도 있는 아주 예측 못할 그런 사운드를 들려줄 스피커가 바로 KLH의 모델 3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 이 집이나 카페에다 이렇게 놨을 때 소품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그 아주 멋진 클래식한 공간을 연출하는데 이런 스피커가 또 없죠. 앞에 그릴이 있는데 그릴 색깔도 3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아예 그냥 블랙이 있고 그 원래 그 린넨 소재로 된 그 클래식 린넨 톤의 그릴이 있고 그걸 좀 밝게 화이트 톤으로 만든 그런 그릴도 있고 그 뒤쪽에 보면은 공간에 따라서 고역의 다이나믹스를 느리고 줄일 수 있는 그런 것도 갖추고 있어서 사용자 환경에 맞춰서 운영하기에도 좋습니다. KLH 모델 3 고유의 이 어쿠스틱 서스펜션, 이 밀폐형 방식을 한번 체험해 보시고 싶은 분 그리고 이 레트로 디자인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KLH3 한번 꼭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소리를 꼭 들어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기획해본 소리샵에 숨어있는 보물 찾기 3제품 사이러스의 40A, 엘립손의 XLS7 그리고 KLH의 모델 3 이 3제품이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고 꼭 소리를 들어보시고 이 제품들이 왜 샘튜브에서 보물이라고 그렇게 골라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는 할 수 없는 기획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가끔씩 이런 제품들이 보일 때마다 모아놨다가 한 번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얘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